안녕하세요. 키마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법을 공부할 텐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유아교육법입니다. 강의 준비물은 2023년 개정된 제법이군과 톡톡, 그리고 법 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법 OT 강의를 듣고 오는 거예요. 잠깐, 그 전에 OT 강의에서 다뤘던 법에서 꼭 공부해야 할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할게요. 각 조항의 내용을 대표하는 조항명, 정의 조항에 있는 용어와 용어의 뜻, 조항에 있는 주요 키워드, 마지막으로 숫자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유아교육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유아교육법, 법이란 말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괜히 나와는 관계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아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 것, 초등학교의 공립유치원이 병설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모두가 유아교육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럼 목차부터 살펴볼게요. 유아교육법은 총칙, 유치원의 설립 등 교직원, 비용, 보칙 및 벌칙으로 나눠집니다. 제법이군 6쪽을 펼쳐서 총칙부터 보면 총칙 제1조 목적은 유아교육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제정된 이유가 쓰여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 이 교육기본법의 조항에 근거해서 유아교육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정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2조 정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자, 1번.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이 용어는 설명 전체를 통으로 암기하세요. 여기서 초등학교 취학 전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 빠른 생일인 7살 입학 때문인데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7살, 그러니까 만 5세여도 생일이 지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만 3세부터 만 5세라고 하지 않고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라고 쓴 것입니다. 2번.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누구의 교육을 위해서? 유아의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은 시설 중에서도 그렇죠. 학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3번.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직접 기르고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며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을 때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보다 보호자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다음 6번. 방과 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그러니까 현재의 경우엔 개정 누리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말합니다. 방과 후 과정처럼 용어 내에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까지 통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다음 제3조 책임. 누가 무엇을 책임질까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더불어서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집니다. 이제 총칙에서 남은 제3조의 2부터 6조의 2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아교육과 관련된 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정책을 수행할 때 각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공부해 볼 텐데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된 조항은 연결해서 쭉 알아보고 먼저 제법이군 7쪽을 펼쳐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부터 알아볼게요.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관으로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국악이나 창의성 프로그램처럼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와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고 놀이나 공연, 과학, 민속체험과 같은 유아 체험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제 유아교육 정책과 기관을 정리해 볼 텐데 정책 실행은 조사, 계획, 심의, 실행 단계를 거칩니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법이군 7쪽에 있는 유아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 기관들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유아교육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있죠. 그럼 이 정부 부처가 유아교육 정책을 실행할 때 역할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조사 단계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통계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 공립 유치원 개수, 지역별 공립 사립 비율, 교원 현황이나 연령별 원화수 등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재법위군 6족을 펼쳐서 계획 단계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제3조의 2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은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에 관해서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부 소속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합니다. 재법위군 7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심의 단계에서는 유아교육 보육위원회와 유아교육위원회가 계획을 심의합니다.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은 만 3에서 5세를,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은 만 0에서 5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에서 정의하는 유아인 만 3세에서 5세에 두 정부 부처가 모두 해당이 돼요. 연령이 겹치니 같은 정책을 실행할 때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똑같이 적용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조정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 보육위원회를 두어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내용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각각 세운 기본계획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 운영도 조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둡니다. 자, 정책 실행 단계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교육부 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나 정책을 국무총리 소속의 유아교육 보육위원회와 유아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뒤에 정책과 계획들이 실행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재법위군 9쪽을 펼쳐서 제2장 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제7조 각 유치원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설립 주체에 따라, 그러니까 누가 설립하냐에 따라 공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합니다. 국립 유치원은 말 그대로 국가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유치원이고 공립 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처럼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공립유치원 임용시험을 각 지역별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공립유치원은 누가 설립하냐에 따라서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공립유치원은 병설, 단설로 나눠지잖아요. 연령의 연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중고 중에서도 초등학교 내에 병설돼서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해서 운영되는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이고 단설 유치원은 5학급 이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병설 유치원이 초중고에 병설될 수 있다는 내용이 유아교육법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조항에 적혀 있어요. 다 이런 게 법에 정해져 있다니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 즉 개인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유치원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구분된 유형이라면 재법위군 12쪽을 펼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진 유치원 유형을 살펴볼게요. 먼저 제15조 특수학교는 장애가 있어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고 다음으로 제16조 외국인 유치원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유치원을 말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끝났으니 문제를 풀어볼게요. 톡톡 12조 5일차 문제로 1번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하는 것은 방과 후 과정이고 2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고 마지막 6번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네, 그렇죠. 보호자입니다. 다음은 재법위군 6쪽 사이드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2017년 문제로 디귿의 유아에 대한 정의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예요. 단순 빈칸 문제보다는 용어 정의 전체를 기억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유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5세까지 어린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유아교육법 1강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를 통해서 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어떠셨나요? 혼자 공부할 때보다 법 내용이 쉽게 이해됐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됐다고 해도 오늘 강의 내용 제법이군과 톡톡으로 복습하셔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가세요. 그럼 다음 유아교육법 2강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꿈의 키망이었습니다.